박지양 이사장님. 네. 2023년도 5월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니까 한국 국민 수준은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예, 근거가 뭡니까? 그때는 그 전쟁기에 영국의 그 국민들의 애국심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도자들과의 관계, 리더십의 그 수준 이런 걸 얘기하고 자,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교묘하게 돌려서 얘기하지 마세요. 2023년에 인터뷰한 건데 시점을 한국인의 시점을 어디다 얘기 안 하셨어요. 그리고 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940년대 영국의 시민보다 우리의 현재의 국민들이 현재의 한국 국민의 그렇죠. 수준이 그렇죠.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이 시민적인 책임감이랄까 이런 게 좀 약하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3년도에 한국인은 1940년도에 영국인보다도 못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 생각이고요. 지금 어떻게 그런 얘기 이렇게 뻔뻔하게 하시는 아, 뻔뻔한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국회에서 하신 뻔뻔한 건 아니고 말씀입니까? 이거는 그 문맥에서 애국 그 40년대 영국의 그 당시가 그 히틀러와의 전쟁 때였습니다. 그때의 그 애국심, 그리고 특히 공직자들의 그 애국심의 정도가 우리가 현재의 그 우리 그 국민들이 그 국가를 대해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거보다는 더 강했던 것 같다. 궤변이죠, 이런 궤변. 말씀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궤변은 아닙니다. 네, 우리 광화문에서 그거 그렇게 말씀하고 다녀보세요. 광화문에서 돌 맞습니다. 돌 맞아.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더 우리 역사에서 뭘 배워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잘못한 거는 좀 깨닫고 역사에서 교훈을 받자 이런 게 제 의도였고요. 자기 비하는 아니죠. 근데 역사에서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심하잖아요, 그렇게 이거. 자꾸 회피하려고만 해가지고는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를 못합니다. 본인이 뭘 잘못하신지도 모르시네요. 국민도 잘못했고 위정자들이 특히 잘못했죠. 위정자들이 특히 잘못했다는 거를 저는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그 식민지 시절에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해서 저 퇴장당하고 퇴출당한 거 아시죠? 위원장님, 도저히 묻고 할 수 없는 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저는 절대로 저- 개돼지만도 못하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저 이사장의 발언을 더 듣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퇴장을 요청합니다. 추후에도 계속 질의가 있을 텐데요. 우리 의원님들의 이런 질타를 잘 유념하셔서 이따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발언을 그때 다시 하시고 문정복 의원님의 요청을 그때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친일파를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독립운동을 이상주의에 기초한 무모한 행동이었다. 일제 피해자를 피해자 중심 서술은 불균형적이다. 강제동원 위안부를 과장된 측면이 있다. 서구 식민주의를 지배자와 종성민 모두에게 이득이다. 그거는 제가 쓴 이딴 글이 발언을 아니요. 합니다. 저는 그거는 제가 쓴 글이 아니고 해방 전후사의 제 인식의 그 집필한 뭐 30여 명의 필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인용을 했다라고 하면 본인 생각과 같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본인이 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편집을 했을 뿐이고 같은 그 생각이니까 편집자 책에 선입을 한 필자들의 거죠. 글을 모은 것이 저 책이었습니다. 정신병자야, 정신병자. 발언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낙연 증인. 예. 여러 가지 뭐 발언들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중앙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중앙고등학교 나오셨죠? 대통령과 선후배입니까? 동기입니까? 한 3년, 4년 후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3년 후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3년 후배세요? 대통령과 이런 역사적인 의식을 같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할 때는 잠깐 본 적이 있지만 그 네.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국학중앙연구원 발탁에는 대통령이 개입한 게 없어요? 관여를 안 했어요? 대통령이 그 자리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하여튼 제가 좀 중앙고등학교라는 사실 잘 몰랐는데 아니 지금 국방부도 그렇고 요즘에 진짜 중앙고등학교 동문이 많진 않는데 요즘에 요직에 너무 많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중앙고등학교 동문들이 그리 많지 않죠. 근데 요직에 너무 많이 배치가 되니까 이제 중앙고등학교 하면 다들 이제 좀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역구 옆입니다. 네. 하여튼 저는 지금 우리 김낙연 우리 원장님 그리고 아까 박지ang 우리 원장님인가요? 네, 재단 이사장님. 학자로서의 여러 가지 학문의 자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공직에 계실 때 여러 가지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에 답변을 하실 때는요, 국민들이 증인들의 답변을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답변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공분을 사는 답변입니다. 사실 여당, 야당 의원님들도 저는 큰 차이 없다 봅니다. 특히 친일 사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과 여야 의원님들이 생각이 거의 일치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따가 아마 질의 과정 속에서 다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정말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시고 국회의원들 눈치 보라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 생각하시고 정말 소신이 아니라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이거 정말 오늘 교육위원회 지금 정책 질의 잘 이어나가다가 공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분은 윤석열 정부한테 굉장히 마이너스가 돼요. 그 점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조종훈 간사님 질문에 백두산 표현하는 것이 지금 아까 박지ang 이사장께서는 중국이 55%, 한국이 45%를 점유하기 때문에 병기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지금 아마 간사님 표현은 국내에서는 백두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말씀이에요. 중국에서 병기를 하지 않는데 왜 우리만 병기를 해야 됩니까? 그건 아마 기사상으로 그러니까 국내 동북아 역사 대단에서는 장백산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백두산이라고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저희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데 무슨 네. 병기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근데 진짜 세계적으로 그렇게 병기를 하고 지금 현재로는 세계적으로 장바이산 세계 지질공원 등재 중국에서 그렇게 병기를 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세계적으로. 무슨 세계에서 장백산으로 주로 유네스코에서 표현을 그렇게 하지 하고 무슨 말씀을 하세요? 유네스코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백두산을 포함시키려고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 간사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고요. 내가 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까지는 정말 독도를 맡기고 싶었다는 생각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 생각이 좀 바뀌고 있어요. 제가 잘 몰랐는데 지금 어록을 쭉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 세월호, 헬로윈 참사 같은 게 터지기만 하면 정부 탓, 남 탓만 하는 정신 상태로는 영원히 불가. 아니 이런 대형 참사가 터졌는데 그럼 누구를 탓합니까? 네? 그 피해자의 부모가 돼보세요. 어느 정부를 떠나서라도 이런 대형 참사가 터지면 그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대통령을 탓하고 장관을 탓하고 정부를 탓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공감 능력이 없는 분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습니까? 또 한 가지.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피식 웃는다. 그럼 우리는 어떤 분야도 일본을 추월한 분야가 없습니까? 없어요? 아니요, 저희는 지금 일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선진국으로 조선일보 나아가고 인터뷰에서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현하셨어요.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피식 웃는다. 일본인의 자기 업에 대한 치열함, 한국인은 자기 업에 대한 치열함 없습니까? 이런 4대를 갖고 어떻게 이런 공직에 있습니까? 4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리지만 역사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도 좀 기억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아니 뭐가 지금 부신 말씀 중에 우리의 잘못함이 뭐가 있냐고요? 나라를 뺏긴 게 잘못입니까? 나라를 뺏긴 건 잘못한 게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 망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 험한 기억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일본만을 탓할 게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는가까지도 함께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야 진짜 아니 정말 잠깐만요. 네. 진짜 아니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가 걱정이 돼요. 네? 네네. 우리 정말 오늘 제가 너무 놀랐는데요. 김낙연 이사장님의 역사관과 박지ang 이사장님의 역사관은 다수의 국민들의 생각과 너무 결이 다르다. 너무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이거는 우리 여야 의원님들도 아마 비슷한 인식이 갖고 있을 텐데요. 우리 의사진행 발언이시죠? 네, 한 말씀 주세요.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